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리그레션,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연속된 값을 예측할 때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연속된 값이 아니라 discrete, 뭔가 나눠져 있는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류예요. 이거는 이제 classification. 그래서 이름은 비슷한데, 자, linear regression은 뭐 어떤 estimation, 어떤 값, 어떤 연속된 값을 뭐 주택의 가격을 예측한다든가, 뭐 점수를 예측한다든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어떤 환자의 추이를 예측한다든가, 어떤 연속된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한데 얘는 리니어 리그레션과 다른 애들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메일을 받죠. 이메일을 받으면 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혹시 우리가 CT를 찍었는데 우리 펄머널리 노듈이 있는데 얘가 멀리그넌트, 악성인지 비나인, 양성인지, 우리가 온라인 트랜잭션,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는데 뭐 모니터링 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래다,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다,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그림을 보고 고양이냐, 뭐 사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거보다 좀 더 어드밴스된 테크닉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잠시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얘는 슈퍼바이즈 러닝이었죠. 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고 이럴 때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연속된 값이죠. 연속된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그레션,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였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면서도 우리가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리그레션 프로블럼은 연속된 값을 예측하는 거. 우리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그레션 프로블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그레션 프로블럼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은 리그레션 프로블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다 하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 자체도 사실은 분류를 할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펄머너리 노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CT를 찍었고 그 CT 안에 뭔가 커다란 노듈 같은 어떤 모양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가 악성인가 양성인가, 양성이면 괜찮은데 악성이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면 이거죠. 비나인 아니면 멀리그넌트, 그죠? 그래서 뭐 하나는 0으로 잡고요, 하나는 1로 잡습니다. 자, 여기서는 비나인을 0으로 잡았고요, 멀리그넌트를 1로 잡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어요. 한 뭐 1제곱밀리미터의 노듈은 비나인이었고, 한 3제곱밀리의 노듈은 또 비나인이었고, 뭐 간혹 가다가 좀 여기 한 5제곱밀리미터 정도에 있는 애들은 어때는 뭐 멀리그넌트도 있었고, 근데 뭐 대략적으로 좀 작은 애들은 비나인이었고 큰 애들은 이제 악성, 멀리그넌트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answer, 뭐지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레이블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나인이었고 멀리그넌트였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우리가 쭉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선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죠.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얘 기울기와 요 절편값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W 그리고 B 이 두 개의 값을 구해서 얘와 얘를 뭔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아예 할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리니어 리그레션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HXI는 뭐예요? XI는 우리 데이터 값이죠. 하나하나마다의 데이터. 그죠? 하나하나의 데이터.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H라고 하는 함수에 넣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값을 갖게 되냐.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선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모델링 했던 선. 이 선에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경우에 우리가 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요 선이 여기 해당하죠. 뭐 대략적으로 뭐 0.1 정도. 얘는 한 뭐 0.2 정도 이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이때 y 값 얘는 이제 추루 값이죠. 레이블링 된 값이죠. 자, 레이블링 된 값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값들이 연속된 값들이 막 나왔죠. 이제 뭐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데이터 값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x 값이 여기일 때 y 값은 여기고 x 값이 여기일 때 y 값이 여기고 막 이런 데이터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데이터들이 막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w와 b 값을 구해가지고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값이 나오면 얘는 이 값이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단 말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자, 똑같이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 y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레이블링인데 얘는 0 아니면 1이에요. 자, 요게 이제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죠. 리니어 이제 그 리그레션 프로블럼과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은 리그레션 프로블럼은 값들이 굉장히 이제 연속된 값이 나올 거예요. 뭐 0.1도 있고 0.2도 있고 0.8도 있고 뭐 0.776 뭐 다양한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뿐만 아니라 뭔가 거의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뭐 주택 가격이면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뭐 0에서부터 뭐 거의 무한대까지 연속된 값을 가질 텐데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보니까 얘는 레이블링 된 게 0 아니면 1이에요. 자, 그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찾았으면 자, W와 B를 우리가 찾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찾으면 자, 어떻게 우리를 나눠야겠어요? 네. 여기서 0.5 정도 우리가 0과 1로 했으니까 한 0.5 정도 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보다 크면 멀리그넌트라고 할 거고요. 0.5보다 작으면 B9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었더니 이 값이 나왔어요. 한 0.1 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0.1이니까 얘는 B9에 가까우니까 B9이라고 할 것이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요 값을 이렇게 찍으면 뭐 한 0.45 정도 나옵니다. 0.5보다 낮으니까 여기에 가까운 거죠. B9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얘도 B9이라고 할 거예요. 자, 0.5보다 높으면 자, 요 크기가 아마 15제곱미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면 얘는 한 0.7, 뭐 8,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0.5보다 크니까 멀리그넌트라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예요. 이제 요 차이죠. 한 스텝을 더 밟는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이제 그 값을 쓰는 게 아니라 0.5보다 크면 1로, 0.5보다 작으면 0으로 보내는 거죠. 이제 그거 하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할 수는 있어요. 한번 계속 볼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사실은 우리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이 값이 0.5보다 낮으면 B9이고 0.5보다 크면 멀리그넌트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계속 또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다고 칠게요. 봤더니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노듈 사이즈가 있었어요. 당연히 얘는 이제 멀리그넌트겠죠. 악성이겠죠.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뭐 한 30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딱 들어왔어. 그러면 얘는 어쨌든 우리 그 코스 펑션 기억나죠? 리니어 리그레션 코스 펑션 우리가 예측한 값, 그 다음에 실제 값 빼서 제곱 그리고 평균, 그죠? 여기 이제 2는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의미는 없죠. 이걸 뭐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분할 때 이거 없애주기 위해서 쓴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예측한 값에서 추루 값을 빼고 제곱을 했어요. 그거의 평균 값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에러 값, 평균적인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는 W와 B를 우리가 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원래 처음에 있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빨간색 데이터로만 만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0.5보다 크면, 그죠? 뭐 이렇게 0.5보다 크면 멀리그넌트고 0.5 작으면 비나이다라는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의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자,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멀리그넌트래요.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요거 차이 값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y죠. 그죠? y. yi. 근데 우리가 예측한 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지금 에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더 커진다고 볼게요. 한 여기께 있다고 칠게요. 이제 여기서 뭔가 또 멀리건너서 생겼어. 그러면 이만큼에서 여기니까 이만큼의 또 에러가 생기겠죠. 어쨌든 이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을 최소화하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이 점점점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더 큰 게 많다면 얘는 이제 막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웃라이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큰 애들. 이 들어오는 순간 이 라인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0.5보다 크면 멀리그넌트, 0.5보다 작으면 우리가 비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원래는 우리가 0.5 기준이 한 여기였어요. 여기. 그죠? 0.5. 그래서 이 정도 크기 한 8.5? 8.5보다 작으면 비나인이었고요. 8.5보다 크면 멀리그넌트였어요. 근데 이제 새로 만든 이 직선을 가지고 하면은 0.5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이제 기준점이 한 12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12보다 커야 멀리그넌트고요. 12보다 작아야 비나인인 거죠.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여기 이제 더 큰 애들이 더 많이 생기면 얘들은 더 많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0.5에 해당하는 애들은 막 여기쯤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기준점이 이제 이렇게 될 거죠. 이제. 그래서 이만큼은 비나인, 이만큼은 멀리그넌트.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식에 따라 이런 데이터가 좀 큰 애들이 많음에 따라 물론 이제 얘네들도 뭔가 이 비나인 애들도 막 이쪽에 있으면은 뭔가 좀 상쇄가 돼서 괜찮을 텐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값은 없잖아요. 그죠? 제일 작아봐야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직선이 여기 큰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뭔가 좀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막 이제 정말 이제 큰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잘 그려야 되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보여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막 이렇게. 그럼 0.5에 해당하는 값이 한 여기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보다 작으면 비나인, 여기보다 크면 멀리그넌트,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사용해요. 자, 우리 다시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우리 레이블링을 볼게요. 레이블링 추르값이잖아요. 추르값은 0 혹은 1이에요. 그죠? 0 혹은 1이에요. 뭐 바이너리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경우, 그죠? 이제 좀 여기 이제 그 강의 뒷부분에는 이제 멀티플, 이제 바이너리가 아닌 뭐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클래시피케이션도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어쨌든 기본은 이제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바이너리밖에 지원을 못 해요. 이제 2개가 넘어가는 경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여러 개를 사용해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렇게 나누는 거, 0 아니면 1로 나누어야 되고, 이게 자체 클래시피케이션의 이제 문제죠. 그죠? 클래시피케이션은 0 아니면 1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뭐 스팸이다, 아니다. 뭐 노즐이 양성이다, 악성이다.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얘네들은 연속된 값이에요. continuous예요. 그죠? continuous. 뭐 0.7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3.8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128.9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연속된 값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0 아니면 1.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0에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제 1에 있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 중간 값은 없잖아요. 그죠? 0 아니면 1이란 말이에요. 스팸이냐 아니냐. 그죠? 양성이냐 악성이냐.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0 밑으로 내려가는 숫자 그리고 1 위로 올라가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우리가 뭐 하이포테시스 모델을 이렇게 막 연속된 값을 막 1이 넘어가고 막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모델 말고 그냥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 갖게 하면 어떨까? 그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방법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나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 갖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 게 나올까? 자, 우리 Univariate Linear Regression에서 Univariate는 이제 변수가 하나라는 거죠. 변수가 하나. 그러니까 피처가 하나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hx는 wx 플러스 b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쉽게 변수가 하나만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 값을 이 wx 플러스 b라는 값을 어떻게 해야지 얘는 어쨌든 직선이잖아요.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나오는 이 직선이란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이 y축에 있는 값을 어떻게 0에서부터 1까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낸 게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자,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 자, x축을 한번 보세요. x축은 이제 뭐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있겠죠. 어떤 값이 있든 간에 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해 갔어요? 자, 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는 어쨌든 요 아웃풋이 0에서부터 1까지의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요걸 한번 사용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wx 플러스 b라는 값을 여기서 받으면 여기다 넣어서 얘를 다시 한번 시그모이드 펑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번 더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0에서부터 1 사이 값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wx 플러스 b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 하이포테시스에서 여기에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한 번 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값이 3이 나왔어요. 3이 나오면 여기선 3은 얼마예요? 3은 대략적으로 뭐 0.9 얼마가 나오겠네요. 그죠? 만약 10이면 얼마일까요? 10이면 여기 10까지 아니구나. 한 5라고 할게요. 자, 5면 얼마겠어요? 이 값이 5라고 한다면 여기 5니까 여기 뭐 한 0.9999 뭐 얼마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이게 1이다. 이 값이 1이다. 1은 얼마로 변환이 돼요? 뭐 이렇게 이 값으로 한 뭐 0.7, 5 뭐 이 정도. 0일 때는 0.5. 마이너스일 때는 0.5보다 낮은 값.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을 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바뀐 거는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냐면은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거든. 리그레션 프로블럼이 아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름을 계속해서 갖게 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리니어 리그레션과 너무 흡사하니까. 그래서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지스틱은 이제 로직이죠. 로직이란 건 0, 뭐 1,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0, 1, 뭐 이런 값만 갖는 리그레션.
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리그레션 프로블럼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고 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입니다. 어쨌든 리니어 리그레션과 워낙에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름을 붙인 것 뿐이고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핵심은 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요 우리 어떤 하이포테시스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W와 B가 있는데 얘를 그냥 쓰자니 y 값이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직선을 딱 그려보면은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얘를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에다가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얘를 최종 아웃풋은 y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값만 나올 수 있게 요게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선 유니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했을 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했을 때, 그쵸, 유니베리에이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이때 이제 wx 플러스 b가 있다면, 얘는 시그모이드 펑션 안에다가 한 번 더 넣어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wx 플러스 b 값이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얘는 아웃풋 y축에 있는 값은 y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 갖게 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했더니 0.8이 나왔어요. 0.8이 하는 건 뭐예요? 얘는 y가 1일 확률이 80%야. 0.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1이 나올 확률은 20%고 0이 될 확률은 80%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0.5로 딱 나눠요. 0.5로 나눠서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라고 할 거고 0.5보다 작으면 0이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가기 전에 우리 웨이트 바이어스에 대한 식을 위한 어떤 변수 요거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유니베리에이트일 때, 자, 이제 인풋의 피처가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hx는 w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때는 우리가 이 w와 b, 두 개의 패러미터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패러미터의 개수는 두 개예요. 그죠? w와 b, 직선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만약에 이제 n개라면, 우리가 n개의 피처를 갖고 있다면, 우리 예전에 뭐 주택 가격 가지고 해서 이제 뭐 크기도 있고 방의 개수도 있고 뭐 몇 층이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펄모너리 노듈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사이즈만 갖고 했었죠. 근데 이제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이즈를 지금 여기서는 x라고 한 거죠. 그죠? x. 그때 이제 w와 b 값으로 갔는데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위치, 뭐 포지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모양, shape에 대한 정보, 뭐 이걸 이제 정량화 해가지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뭐 계속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n개라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의 피처를 우리가 x1, 하나는 x2, 또 하나는 x3, 각각의 이제 w 값에 또 이렇게 붙는 거겠죠. 그래서 w1 x1 더하기 w2 x2 플러스 w3 x3 플러스 w4 x4 해가지고 wn xn까지 거기에 플러스 바이어스 값 b.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했었는데 요 b 값을 w0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w0로 그냥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일관성을 위해서 그냥 x0라는 걸 하나 넣어줬어요. 그냥 x0는 1이죠. x0라는 걸 넣어주고 x0는 이제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좀 보기가 편하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또 해야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뭔가 매트릭스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간편해지겠죠? 이건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도 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W0부터 WN까지 총 N 플러스 1의 웨이트 패러미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하이포테시스 hx는 자 w0 x0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 플러스 바바바바바 wn xn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하면 자 x는 자 이렇게 x0 x1 x2 x3 요거는 이제 피처죠. 피처 여러 개 요거는 이제 바이어스고요. 요거는 바이어스고요. 그러니까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x0는 이건 1이죠. 얘는 1이에요. 무조건 x0는 1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x0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x1 뭐 사이즈, x2 뭐 포지션을 정량화한 거, x3 뭐 쉐입을 좀 뭐 정량화한 거, 뭐 x4, x3 해가지고 xn까지 그죠? 이런 데이터가 있고 총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죠. 자, r은 실수라는 의미예요. 실수. 얘는 전부 다 실수고 n 플러스 1기가 있어 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x에 해당하는 피처에 해당하는 w 값이 있겠죠. w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전부 다 실수. 자, 이게 실수라는 말이고요. 총 n 플러스 1기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x는 wtx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풋 베리어블을 이렇게 우리가 쓴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x0는 1이에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뭐 i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우리가 i 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죠? 각각의 피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피처. 물론 x0 i는 1입니다. 얘는 1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피처 값들. 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개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x1, x2, x3, x4, xi에서 xm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xm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선 이제 이런 변수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좀 해야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할 때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처음 이제 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x0, x1, x2, x0, xn까지.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또 여기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해서 n 번째 데이터까지 있고 얘를 실제로 매트릭스로 구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행은 몇 개예요? 그래서 0, 1, 0, 1, 2, 3, 4 해가지고 여기 n개의 피처가 있다고 했을 때 n개의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총 n 플러스 1개죠. 그죠? n 플러스 1개. 자, 열은 몇 개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갖고 개수만큼 m개만큼 있겠죠. 데이터 개수만큼. 그래서 n 플러스 1 by m의 매트릭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뭐 사이키노던이라든가 뭐 케라스라든가 뭐 이제 텐서플로우라든가 이걸 할 때 그 자체에 들어갈 때 요런 이제 매트릭스가 들어갑니다. 요런 매트릭스가 들어가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 x 위에 있는 x0는 전부 다 1이니까 같은 거죠. 요거 하나 다른 건 이제 같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베리어블이 하나예요. 한 개짜리 특성을 가지고 있고 10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1부터 10만 개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할 수가 있고 또 각각의 요 x1, x2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는 x0인데 1이니까 1, x1,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w는 w0와 w1 두 개가 있는 거죠. w0는 뭐라고 했어요? b라고 했죠. b를 우리가 w0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의 인풋 베리어블 피처가 있고 뭐 2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제 x1부터 x200까지 이렇게 쭉 나열할 수가 있고 또 각각의 x1, x2, x3는 우리가 1, x1, x2, x3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수 각각의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써주고 피처들은 이렇게 세로로 써주고 그럼 얘들은 얘 전체 이 x라고 하는 애 데이터는 총 몇 개겠어요? 여기 총 200개가 있을 거고요. 그죠? 또 각각의 얘네들 별로 4개씩 있는 거죠. 그죠? 여기 4개씩 있는 거죠. 여기 4개씩 이렇게. 그죠? 그래서 총 뭐 800개, 200개 곱하기 4개는 800개가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 10만 개가 있고 각각의 얘네들은 2개씩 있는 거죠. 이렇게 2개씩 그죠? 2개씩 있는 거죠. 2개씩. 그러니까 20만 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이제 끝이 났고, 자,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예전에 이제 슬라이스랑 비슷한데, 어쨌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식의 모델링을 할 것이냐? HX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할 것이냐? 우리 하이포테시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W 값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구할 겁니다. 옵티마이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구하고 나면 이 트레이닝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게 정말 잘 됐는지 프리딕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얼마나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도 했기 때문에 조금 계속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우리가 X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X를 우리가 이제 M개의 데이터가 있더라. 그럼 X1, X2, X3 해서 이제 XM까지 이렇게 쭉 나열할 수가 있고, 또 각각의 X1, X2 각각의 애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총 M 플러스 M 세로 행으로는 M 플러스 1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열은 총 M개가 있고, 그죠? M 플러스 1의 M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X는. 자, Y는 뭐예요? 얘는 이제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Y는 뭐 1, 0, 0, 1, 1, 0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겠죠.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Y는 0 아니면 1. 그래서 이거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좀 뭔가 좀 통일성을 막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어차피 얘는 매트릭스는 아니잖아요. 스칼라 값이잖아. 1 아니면 0이니까 뭐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0 아니면 1이다. 자,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했죠. 이제 하이포테시스.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WTX, W0, X0 더하기 W1, X1 더하기 해서 W1, XN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모델링을 할 거야. 뭐 원하면 뭐 여기다가 뭐 제곱을 붙여도 되고요. 여기 제곱이 아니라 x1에다 얘는 뭐 제곱을 할 거고 얘는 뭐 세제곱을 할 거고, 아니면 뭐 나는 이 w 어떤 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x 두 번째 거랑 지난 시간에 했었죠. x 두 번째 거랑 뭐 여섯 번째 피처를 곱해 가지고 할게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뭐 기본은 요거죠. 이제 기본은 그냥 w0 x0 더하기 w1 x1 w 해서 wn xn까지 이제 모델링을 할 겁니다. 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트레이닝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w 값을 우리가 찾겠다는 거죠. w0, w1, wj, wn 값을 찾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로 그냥 쉽게 W 트랜스포스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WTX. 왜냐면 이제 요거 W 트랜스포스 하면 뭐예요? 이 W의 트랜스포스 하면은 얘가 어떻게 볼게요. 행 벡터로 열 벡터로 바뀌죠. 그래서 W0, W1, W2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x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w0 곱하기 x0 더하기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이렇게 되니까, 그죠? wtx라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wt를 이거는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뭘 한 번 더 해요?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펑션에다 한번 이걸 넣는 거죠. 적용을 해서 어쨌든 이 전체의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다 비슷해요. 다 같다고 보면 되죠. 다 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일단 모델링을 하면 이 값을 시그모이드에다가 한번 집어넣는 거죠. 시그모이드 펑션 안에다가 넣어서 이 출력값이 이 y 값이 0에서 1 값만 가질 수,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만 가질 수 있도록. 요거 하나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이포테시스에서 이제 뭔가 모델링을 했고요. 이제 러닝,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요 W입니다. W0부터 시작해갖고 WN까지 총 N 플러스 1개의 패러미터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잘 되는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H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뭔가 펑션을 우리가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요 H 안에는
요 h 안에는 이제 w 값, w0부터 wn까지, 그죠? 총 n 플러스 1개의 패러미터를 다 구한 상태예요. 그죠? 다 구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테스트 값을 넣어서 실제로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트레이닝 할 것이냐? 그렇죠? 뭐 이제 트레이닝하고 모델링하고 러닝하고 이 전체적인 스텝은 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과 똑같습니다. 요 하나 시그모이드 펑션에다가 적용시키는 거 요거 하나 빼고는 다 똑같아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니어 리그레션과 비슷합니다. 자, 요거 하나 빼고 다 비슷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에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코스 펑션. 자, 우리 코스 펑션을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코스 펑션 구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미분을 했죠. 그죠? 그 코스 펑션에서 미분을 했죠. 각 패러미터별로 각 w에 대해서 미분을 했죠. 편미분이라고 하죠. 각각의 패러미터 W1, W2, W3, W4, 뭐 W0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에타 값 곱해서 빼고, 그죠? 그거 하나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뭘 배웠었냐면, 이제 그게 디센트 디센트 메서드인데, 어떻게 좀 더 이거를 확장시킬 것이냐. 뭐 아담 메서드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를 쓸 것이냐, 아니면 RMS 프로브를 쓸 것이냐, 아니면 네스트로브 엑셀레이션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멘텀 방식을 쓸 것이냐.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익스텐션 된 거. 그래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쓸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어쨌든 맨 처음에는 코스 펑션을 디파인을 해야 돼요. 자, 코스 펑션 한번 디파인 해볼까요? 자, 코스 펑션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과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실제 값, 레이블링 된 값은 0 아니면 1이라고 했어요. 그죠? 0 아니면 1이에요. 자, 코스 펑션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름 그대로 코스 펑션이니까 만약에 잘했으면 코스트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잘했으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못했으면 크죠. 그죠? 에러 값이 큰 거죠. 그래서 잘했으면 0을 주고 굿 실 경우에는 코스트 밸류가 얼마여야 돼요? 잘했으면 거의 0이 가까워야죠. bad. 잘 못했으면 이 코스 밸류는 굉장히 높은 값을 가져야 돼요. 뭐 1, 2, 10, 무한대, 무한대 가깝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얘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학습을 하죠. 그죠? 그래서 못했으면 코스 값을 많이 주고, 잘했으면 0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코스 밸류 값을 0으로 가질 수 있는 패러미터, 이런 W 값을, 이거를 통해서 W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 펑션을 디파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값 레이블링 자체는 0 아니면 1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1일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1일 경우. 자, 추루 값이 1일 경우. 자, 추루 레이블링 된 추루 값이 1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그모이드의 뭐 hx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요 hx는 자, 시그모이드 펑션 안에다가 웨이 값과 데이터 값을 곱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 값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0이 나올 수도 있고 0.1, 0.2, 0.3, 0.4, 0.7, 0.8, 0.9, 뭐 0.999, 0.276 어쨌든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추루가 1이잖아요. 추루가 1이면 자, 추루가 1이었을 때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추루가 1이었을 때 얘는 어떤 값이 나와야 좋은 거예요? 1이 나와야 좋은 거죠. 그죠? 1이 나와야 좋겠죠. 자, hx 값이 1이 나오면 코스 밸류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죠? 거의 0이어야 돼요.
그리고 hx 값이 이제 1에서 멀어지면 코스 밸류 값은 점점점 높아져야겠죠. 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0이면 진짜 막 굉장히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이제. 코스 값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결과값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마이너스 로그 함수입니다. 혹시나 뭐 이제 뭐 이건 고등학교 수학이잖아요. 자, 우리 로그 x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 x축이라고 했을 때 로그 x는 어떻게 그립니까? 자, 이렇게 그리죠. 그죠? 1일 때 x가 1일 때는 0이죠. 자,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로그 x고요. 이게 로그 x예요. 자, 우리 마이너스 로그 x는 어떻게 그릴까요? 마이너스 로그는 y 값이 양수가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이렇게 이제 x축으로 대칭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x예요. 자, 요 점은 1이고요.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0에서부터 1 사이값만 보고 싶습니다. 그죠?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로그 x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우리 hx를 마이너스 로그로 씌워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했어요, 이제 우리가. y가 1이면, y가 1이면, 마이너스 로그 hx로 하면은 자, 이런 식의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코스트 밸류 값을 줄 수가 있어요. 1에 가까우면 사실 1은 뭐예요? 1이면 0이죠. 얘는 좀 더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리자면은 뭐 이렇게 0이에요. 그죠? 1일 땐 0이에요. 그죠? 그리고 0이면은 거의 무한대고요. 그죠? 자, 이런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y가 1이면 마이너스 로그 hx라고 하는 값을 가져. 지금 기억나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 hx 요거는 우리 어쨌든 우리가 프리딕션 한 거잖아요. 그죠? 프리딕션 한 거에다가 실제 값 y 여기다 이제 i 하나 붙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i 번째 데이터.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제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균을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미분해가지고 없앤다고 2를 하나 넣어줬어요. 그죠? 요런 코스트 펑션이었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죠?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hx. 만약에 y가 yi가 1이라면 여기도 뭐 여기 i라고 하나 붙이면 좋겠네요. 가로 열고 i. 만약에 yi가 1이라면 마이너스 로그 hsx 코스 펑션은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요번에는 yi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0이라고 예측을 하면 이게 어차피 추르값이니까 우리가 0이라고 예측을 하면 잘한 거죠. 잘했으니까 코스 값은 0에 가깝게 주면 좋겠죠. 그리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점 크게. 그죠? 그래서 요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은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x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고요? 한번 볼까요? 자, 요게 로그 x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이게 x축이고요. 그죠? 아까 얘는 y축, 이제 x축 대칭, 마이너스 붙여갖고 x축 대칭 있죠.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로그 마이너스 x부터 만들어 볼까요? 마이너스 로그 x. 우리 순서를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로그 x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로그
1-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로그 x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x축에 대칭하는 형태가 되겠죠?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그죠? 자, 요게 마이너스 로그 x예요. 아까 요거 했던 거, 그죠? 그래서 아까 0에서 1 사이에서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요런 패턴이.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x, 요번에 이제 우리 마이너스 로그 x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x부터 여기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로그 x. 마이너스 로그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는 이제 y축 대칭. 요거의 y축 대칭.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요게 1일 값일 겁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죠.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의 1 마이너스 x를 하면 사실 얘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거죠. 이제 마이너스 로그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 그죠? 여기 이제 1만큼 움직였을 때 얘를 1만큼 움직여 볼게요. 1만큼 움직여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0에서 1, 여기 0에서 1 사이에서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똑같이 나왔죠. 0에서 1 사이에.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x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hx가 y 값에 따라서 코스 밸류 값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가 1일 때는 요 함수를, y가 0일 때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yi가 1이면 코스 펑션은 마이너스 로그 hxi. 뭐 어떤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를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이거를 y predict. 같은 의미죠. 프리딕션 한 거.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hxi 혹은 뭐 마이너스 y 프리딕션 되는 거죠. 저 yi가 추론값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자, 얘는 마이너스 로그 hx다. 그리고 yi가 0이면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x. 요거를 식 하나로 한번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y 로그 h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x. 이거랑 왜 같냐고요? 봐봐요. y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y가 1일 때는 이게 0이죠. 이게 0이죠.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y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h xi 값만 남죠. 그죠? 같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가 0일 때는 이번에는 이제 이게 0이니까 이게 더 0이 되는 거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0이면 이게 1이고 그럼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xi가 되죠. 그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 펑션.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 펑션이라고 한다.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0 아니면 1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 펑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리니어 리그레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코스 펑션은 이렇게 구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있었죠. 이거를 이제 평균을 할 거예요. 우리 m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이거를 평균을 낼 거예요. 그죠? 평균을 내면 이제 코스 값이 나오는 거죠.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어떻게 했어요? 우리 프리딕션 한 거에다가 실제 값 빼서 제곱해서 평균을 했죠.
여기다가 2를 붙여준 이유는 나중에 미분했을 때 요 2가 앞으로 오면은 서로 상쇄시켜 주려고 2를 넣었다고 하는데 얘는 뭐 미분을 해도 뭐 제곱이라는 게 없으니까 굳이 여기다 2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로지스 리그레이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경우에는 뭐 민 스퀘어 코스트 펑션, 민 스퀘어, 그죠? 제곱한 걸 평균 내는 거니까 혹은 쿼드라틱 코스트 펑션. 그러니까 이게 쿼드라틱 2차식이라는 게 우리 2차식으로 된 코스트 펑션. 얘는 2차식은 아니죠. 그래서 뭐 쿼드라틱 코스트 펑션, 민 스퀘어 코스트 펑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코스트 펑션 이제 구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코스트 펑션 구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미분한다고 했죠. 뭐에 대해서 미분해요? 각각의 패러미터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들에 대해서. 웨이트이 10개라면 각각 10개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한다는 거죠. 각각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편미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artial derivative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JW라고 하는 코스트 펑션인데 코스트 펑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보였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요 이제 JW에 대해서 각각의 W 제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뭐 W1이 있을 수가 있고 W2 해서 뭐 WN까지가 있겠죠. N개의 피처라면. 그래서 총 N 플러스 1개의 패러미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한번 요거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런 이제 WJ, J에 여기 안에 뭐 WJ가 있다면, 자, WJ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우리가 할게요. 자, 미분하면은 우리 체인룰에 의해서 체인룰이 뭔지 알죠? 사실 리니어 리그레이션 할 때 우리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라는 식이 있고 그 안에도 G라는 식이 들어있어요. 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걸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자체로는 X 미분이 안 되거든요. 이 X가 G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F는 G의 함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G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합니다. 그죠? G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뭐 어떻게 해볼까요? 하고 뭐 EX 플러스 3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미분 아니야. 어떻게 할까? 우리 미분하는 거를 자, 뭐 하나 이제 fx를 그냥 x라고 하고 gx를 e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의 gx는 그죠? 그러면은 e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제곱이라 하면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ex 플러스 1의 자 제곱. 자, 요거를 자, 이거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ex 플러스 1의 제곱 미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로 x를 미분할 수 없어요. 그죠? 먼저 ex 플러스 1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ex 플러스 1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ex 플러스 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대해서 미분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에 e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ex 플러스 1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곱하기 2. 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체인룰이라고 그래요. 체인룰. 체인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g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f를 g에 대해서 f를 g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나서 이 g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결국엔 이거는 이렇게 상쇄되면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거든요. 아우 쉬운 거를 너무 막 설명을 하려니까 어쨌든 이거 이해를 못하면 자 고등학교 수학 정석책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편미분을 이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h라는 함수는 w 자, 우리가 지금 이제 wj에서 미분하니까 wj의 함수입니다. 그죠? 여기 안에 지금 wj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자, hx는 뭐라고 했어요? w0 x0 더하기 w1 x1 더하기 다다다다 더하기 wn xn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w가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h라는 함수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얘를 hx에 대해서 우선 미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w를 할 수 없으니까. 왜냐? h는 w에 의한 함수고, 그죠? 또 얘는 이 j는 h로 이루어진 함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hx부터 미분을 할 겁니다.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n분의 1 전부 다 똑같고요. 나머지는 다 상수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yi 로그 x. 자, 우리 로그 x 기억납니까? 로그 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그렇죠. x분의 1이죠. 그래서 로그 hx에서 미분하면 hx분의 1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1-yi 그대로 가고 이건 상수니까 그리고 로그 1-hx 하면은 마찬가지로 얘는 로그 1-hx 미분하면은 먼저 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1- 이건 hx에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1-h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분의 1 하고 그리고 나서 요 1-hx에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보고 뽑고. 자,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라운드 jw를 뭘로 미분한 거예요? 라운드 hxi로 미분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미분했으니까 이번엔 이제 뭐 해야 돼요? 곱하기 이번에 이제 라운드 hxi를 wj로 미분을 해야 되죠. 그죠? 어차피 이거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식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 jw, 라운드 wj는 자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라운드 hxi, 라운드 wj. 자, 우리는 이제 좀 요것만 이제 또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식이 다 나왔으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죠. 자, hxi를 wj에 대해서 또 편미분해야 돼요. 자, 이걸 편미분을 하면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hxi를 원래 hxi는 뭐예요? wtxi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xi는 그죠? 아까 w0 x0 여기 i는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자 w1 이게 마우스라는 거라 x1 더하기 다다다다 wn xn.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wt x라고 우리 아까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했어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그죠? 여기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들어가니까 자 wtx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적용한 거. 자, 이거를 wj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떻게 미분이 되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면요. 시그모이드 함수 자체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 아까 앞에 했었을 때. 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하면 돼요. 이걸 이제 x에서 미분했을 때 이거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제 하나에 1 플러스 2 마이너스 x에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x분의 1 미분하면 기억납니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의 제곱. 그죠? 그리고 나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미분. 그죠? 곱하고. 자, 요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뭐예요? 얘는 없어지고 2의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풀었으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이거 이제 나누고 해가지고 이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2의 마이너스 x.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는 우리 시그모이드였잖아. 시그모이드. 얘는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예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면 시그모이드 함수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가 나온다. 다시 이제 여기로 와서 이제 요거를 미분을 하면 우선 이제 WTXI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우선은. 그러면 이걸 하나의 패러미터로 보고 아까 했던 것처럼 시그모이드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그죠? 자, 우리는 WTXI에 대해서 편미분했으니까 다시 WTXI를 WJ로 다시 이제 또 편미분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죠? 그냥 미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요것만 구하면 돼요. 자, WTX를 W에 대해서 요거 우리 방금 했던 거 요거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WTXI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W0 X0I 더하기 W1 X1I 플러스 다다다 해가지고 WN XNI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자, 이거를 WJ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그냥 상수 취급되는 거죠. 상수 취급되고 요것만 남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 W에서 미분하면 XJI만 남죠. 그죠? 그래서 코스 펑션을 WJ에서 편미분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이거 한번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도를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안 보고 해보고 이쪽 관련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유도까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되더라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여기 구했는데 이렇게 식을 구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이걸 조금만 더 다듬어 볼게요. 한번 이걸 조금만 다듬어 볼게요. 자, 시그마의 WTXI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HXI잖아. 그죠? HXI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거는 1 마이너스 HXI잖아요. 그죠? 이거 바꿔줘요. 자, 이렇게. 자, 바꿨어. 그리고는 이제 곱해. 여기 곱하고 정리한 겁니다. 정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n분의 1 i는 1부터 m까지 더하고 hxi-yi 곱하기 xji. 이거 보고 뭔가 좀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뭔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스 펑션을 w 각 j에 대해서 편미분해도 이렇게 나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편미분한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편미분한 거예요. 어때요? 두 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똑같죠?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리니어 리그레션은 편미분하면 형태는 똑같다. 형태는 똑같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죠, 그래도. 왜? 뭐가 다를까요? m은 뭐 어차피 숫자니까
이거는 같은 거고요. 뭐 이거 어차피 다 더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같은 거고요. xj도 뭐 데이터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거 같을 거고요. yi도 레이블링 된 거니까 출력값이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자, 요게 다르죠. 요게. 그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hxi는 뭐였어요? awtxi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로 한번 적용을 시켜준 거죠. 왜? 아웃풋을 0에서 1 사이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냥 wtx고. 그러니까 요게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식이 사실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형태는 똑같다. 물론 같은 건 아니에요. 같지는 않아요. 왜? h라고 하는 펑션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 있는 h 펑션과 여기 있는 h 펑션은 다르네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형태는 같다. 이렇게. 결국에는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쨌든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를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시그모이드를 왜 적용해요? 0에서 1 사이 값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패러미터를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구했어요. 요게 지금 이만큼이 뭐예요? 편미분한 거죠. 편미분한 거를 에타 값으로 곱해서 빼기. 그죠? 뭐 리니어 리그레션 거랑 똑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배웠었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 전체 M기에 대해서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배치로 해서 평균 내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M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M개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고, 그죠? M개의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값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값이잖아요.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고 이거를 평균 내고 나서 에타 값을 곱하고. 그러니까 이제 n번 그레디언트 값을 구한 다음에 평균 내서 몇 번 업데이트해요? 한 번 업데이트. 그죠? 한 번 업데이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batch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약간 반대되는 말로는 그냥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이건 평균 내지 않고 각각별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경우. 그죠? 자, 미니 배치는 요 m이 뭐 여기서 mb로 바뀌어요. 그죠? 원래 전체 데이터가 100개였으면은 뭐 난 이건 한 10개씩만 10개씩 묶어 가지고 그래서 10번 업데이트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가 뭔지 지금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죠?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말고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 사용할래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요게 없어지겠죠? 요게 없어지고요. 요것도 없어지겠죠. 요게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W0부터 WN까지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구합니다. 특히 이 W0 같은 경우에는 요 X0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따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더라. 여기 라지 M입니다. 어쨌든 리니어 리그레션과 어쨌든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제 형태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럼 멀티 클래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0으로 놓고 하나는 1로 놓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나누는 방식. 근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뭐가 있어요? 이제 뭐 아까 스팸이냐 뭐 아니냐도 했지만 스팸 메일이냐 아니면 뭐 내 일과 관련된 이메일이냐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이메일이냐 좀 긴급한 이메일이냐 뭐 여러 개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 펄머너리 노일 같은 경우에도 자, 멀리그넌트 아까 비나인만 했지만 그 안에 혈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올간도 있고요. 요 뭐 네 개를 뭐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온라인 트랜잭션은 이게 좀 이상한 거래냐 아니면은 이게 뭔가 일시적인 거래냐 아니면
스케줄링된 거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거래였냐, 아니면 뭐 이게 스케줄된 거래였냐, 뭐 이런 것들. 뭐 그림을 보고 아까는 캣과 타이거만 했지만 뭐 dog, lion, deer, human 뭐 이거를 분류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많이 쓰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체는 멀티 클래스를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 one versus all. 우리가 아니면 뭐 one versus rest. 우리가 뭐 이거 OVR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하나 대 그 이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 1을 기준으로, 자, 빨간색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분류를 하면은 하나, 아까는 0, 1이었지만, 바이너리는 0, 1이었지만, 이제 0, 1이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거 지정하는 거는, 뭐, 어떤 경우는 뭐, 이건 0, 1, 2, 3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어떻게 해라 라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1, 2, 3, 4라고 우리가 했을 때, 자, 빨간색이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빨간색이 1이면 1이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그냥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이걸 하나 0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로 보는 겁니다. 자, 초록색인 경우에는 요거를 1이라고 보고요. 요거를 1이라고 보고요. 나머지를 전부 다 0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는 겁니다.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나 얘를 1로 놓을래. 나머지는 다 0으로 할래. 보라색도 마찬가지. 보라색도 보라색을 1로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놓고 이렇게. 그래서 one versus all 혹은 이제 one versus rest. rest는 R은 rest의 약자. 자, 그래서 OVR 이란 말이 좀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OVR. 그래서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다 보면 이제 1, 2, 3, 4로 나누게 되면 1이냐 아니냐, 2냐 아니냐, 3이냐 아니냐, 4냐 아니냐. 어쨌든 얘는 전부 다 뭐예요? 각각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요런 로지스틱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모델을 하나 만들고 또 이런 모델 하나 만들고 이런 모델 하나 만들고 이런 모델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4개를 만드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4번을 거치는 거죠. 4개의 모델을 만드는 거죠. 아까는 한 번만 했는데 그 과정을 4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빨간색을 기준으로 맞냐 틀렸냐, 초록색을 기준으로 맞냐 틀렸냐, 파란색을 기준으로 맞냐 틀렸냐, 보라색을 기준으로 맞냐 틀렸냐. 그 4개의 클래시피케이션, 4개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HX, 아까는 그냥 우리가 HX라고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모델, 하이포테시스를 만들었다면 이런 모델이 4개가 있는 거예요. H1X, H2X, H3X, H4X. 그렇게 개별적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4개라면 이게 4개가 될 것이고요. 10개라면 10개가 되겠죠. 그럼 각각의 이제 뭔가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이 안에도 이제 막 여기서도 W를 구하고요. 여기서도 W를 구하고, 여기서 W를 구하고요. 그래서 W가 뭐 한번, 상황에 따라서 뭐 10개, 뭐 어쨌든, 여기 있는 W, 여기 있는 W.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W와 여기서 구한 W와 여기서 구한 W는 다 다른 거죠. 왜? 다 독립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다 됐어요, 이제. 다 독립적으로 내가 모델을 다 만들었어. 그럼 이제 테스트셋이 들어오죠? 그럼 또 각각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어쨌든 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했죠. 얘는 어쨌든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질 거예요. 얘를 했더니 얘는 뭐 여기서 0.7이 나왔어요. 얘는 0.6이 나왔어요.
얘는 0.2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아, 그 얘는 첫 번째 거야. 첫 번째에 속해.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똑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과정을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개수만큼 만들어서 모델을 하고 또 각각 모델한 거에 집어넣어서 가장 1에 가까운 애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가장 EHCX 여기서 나온 값이 가장 크게 만드는 맥시멈으로 만드는 그 C 값을 찾는 거죠. 그 얘는 첫 번째에 속해, 얘는 두 번째에 속해, 얘는 호랑이에 속해, 얘는 뭐 노루에 속해, 뭐 어디에 속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자체는 멀티플을 지원 안 한다. 대신에 이거를 여러 개 써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